누군가는 은퇴 후의 삶을 자유롭고 평온한 낙원으로 그린다. 특히 해외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이민 1세대들에게 귀국은 고향에서의 마지막 안식처처럼 여겨지곤 한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정든 언어와 익숙한 음식 속에서 생애 후반기를 보내고자 하는 바람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 꿈은 현실에서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은퇴 후 귀국이라는 결정은 낯설지 않은 듯 낯선 현실과 맞닥뜨리게 하고 오히려 생존이라는 전쟁을 다시 시작하게 만든다. 고향은 여전히 따뜻한 기억 속에 있지만 그 고향에서의 삶은 예전과 같지 않다. 물가는 치솟고 의료 시스템은 복잡하며 사람들의 관계는 더욱 조심스럽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속도와 경쟁은 여전히 은퇴자의 느린 걸음을 배려하지 않는다. 귀국이 곧 안식이라는 기대는 그렇게 한 번에 무너진다. 첫 번째 사례는 미국에서 35년을 살다가 귀국한 김영자 씨의 이야기다. 뉴욕 퀸즈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그녀는 남편과 함께 은퇴한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고향은 부산이었다. 젊은 시절 떠난 도시가 이제는 아파트 단지와 고층 빌딩으로 가득 찬 낯선 공간이 되어 있었다. 김 씨 부부는 부산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 정착했지만 생활비의 무게가 예상보다 무거웠다.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로 대부분의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의료비 지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복잡한 건강보험 체계에 익숙하지 않아 초기 몇 달은 병원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는 기대와 달리 매우 단절적이었다. 미국에서는 이웃과 자연스럽게 안부를 주고받았지만 한국에서는 같은 층을 살아도 서로 인사를 건네는 경우가 드물었다. 아직은 고향이 낯설게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무엇보다 연금 수령 구조의 차이로 인해 한국 생활비는 늘 빠듯했다. 환율의 변화와 미국 연금 송금의 불안정성까지 겹쳐 김 씨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에 빠질 정도였다. 두 번째 사례는 캐나다에서 25년을 살다 한국에 돌아온 정기훈 씨의 경우다. 정 씨는 캐나다에서 조경회사에 다니며 성실히 일했고 은퇴 후에는 경기도 남양주에 작은 전원주택을 매입해 귀국했다. 귀국 당시에는 한적하고 조용한 자연 속에서 텃밭을 가꾸며 지낼 꿈을 꾸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우선 수도와 가스, 전기 등의 요금부터 시작해 관리비와 지방세가 예상보다 많았고 마을에서 도시로 나가기 위한 교통도 불편했다. 정 씨는 무릎이 좋지 않아 병원을 자주 찾았는데 지방의 의료 인프라는 기대 이하였고 서울까지 나가는 데만 반나절이 소요됐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자녀들은 이미 자신들의 삶에 바빴고 정 씨를 위한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자연을 가까이 두고 싶었던 귀국은 오히려 고립된 삶으로 이어졌고 다시 캐나다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외로움을 달래야 했다. 정 씨는 말한다. 고향이긴 했지만 삶의 토대는 거기에 없었다는 걸 늦게 깨달았다며 다시 외국으로 나갈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 세 번째 사례는 호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이지은 씨 부부의 이야기다. 이들은 자녀 교육 문제로 호주에 정착했지만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은퇴와 함께 귀국을 결심했다. 서울 근교의 한 신도시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입주했지만 곧 생활의 피로감을 체감했다. 먼저 한국의 빠른 일상과 사람들의 무언의 경쟁 속도가 부부에게는 큰 스트레스였다. 호주에서는 오후 5시만 되면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고 평온한 저녁이 이어졌지만 한국에서는 저녁에도 아파트 단지마다 차량과 배달 소리로 가득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경제적 예측 실패였다. 호주에서의 은퇴 자산을 한국에서 활용하려 했지만 환차손이 컸고 예상보다 낮은 이자율과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이 발목을 잡았다. 특히 전세 계약 갱신 문제와 계약서상 언어 차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금융기관과의 소통도 어려워졌다고 했다. 결국 부부는 생계를 위해 다시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고 한국에서 은퇴 생활을 생존 생활로 바꾸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심리적인 박탈감이 컸다.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환영받는 느낌은커녕 스스로가 시대에 뒤처진 존재가 된 듯한 외로움이 찾아왔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단지 개인의 귀국 실패담이 아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은퇴 후 귀국이라는 삶의 전환기를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다. 귀국은 물리적인 이동만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완전히 다시 세워야 하는 큰 결단이다. 거기엔 의료 접근성, 경제적 안정, 사회적 관계라는 세 가지 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귀국자를 위한 이 세 축 중 어느 것도 온전히 갖추고 있지 않다. 특히 한국 사회의 고령자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복지의 대상이 아닌 자력, 생존의 당연한 요구로 채워져 있다. 게다가 환율 리스크와 국내외 연금 체계의 불일치로 인해 귀국자들은 이중고를 겪는다. 연금 송금과 세금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이를 지원해주는 컨설팅이나 안내도 매우 제한적이다. 결국 귀국은 기대했던 제2의 인생이 아니라 매일이 불확실한 투쟁의 연속으로 바뀐다. 우리는 이제 은퇴 후의 삶을 단순히 고국에서 편히 쉬는 시간으로 정의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해외 생활을 오래 한 이민자들에게 귀국은 과거의 향수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는 복합적인 결정이다. 물가, 환경, 문화, 의료, 제도, 가족관계 모든 것이 변화했다. 고향은 여전하나 고향에서의 삶은 결코 예전 그대로가 아니다. 은퇴 후 귀국이라는 선택 앞에 선 이들이 어떤 정보를 알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귀국은 생존의 시작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생존이 덜 고단하고 덜 외롭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현실적인 정보, 그리고 무엇보다 정서적 공감이 반드시 필요하다. 낡은 고향의 기억만 믿고 돌아온 은퇴자들에게 생존이 아닌 삶을 줄 수 있는 사회라면 귀국은 여전히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은퇴 후 귀국이라는 선택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에 다시 적응하는 일종의 재이민이다. 특히 수십 년간 해외 생활을 이어온 이민자들에게 한국은 익숙한 듯 낯선 공간으로 다가오며 이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감성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조건과 직결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의 귀국을 단순한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하지 말고 사회 구조와 정책의 눈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첫째로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 준비와 제도 간의 간극이다. 귀국자 대다수는 본국의 국민연금이 아니라 현지의 사회보장제도나 개인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에서 활용하려 할 경우 송금 문제, 세무신고, 이중과세 여부 등 복잡한 금융 절차를 겪게 된다. 해외 연금은 통상 달러화나 현지 통화로 지급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민감하고 특히 원화 강세 시기에는 실질 수령액이 급감하게 된다. 또한 금융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귀국자들은 자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정기예금 또는 부동산에 몰입하는 경향이 크며 이는 자산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예컨대 귀국 직후 전세로 주거지를 마련하고자 할 경우 현행 임대차 제도의 복잡성과 높은 보증금 요구에 당황하게 되고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부적절한 중개나 불확실한 권리관계에 노출될 위험도 높다. 이 같은 구조는 단지 개인의 재정 능력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이민, 귀국자 맞춤형 금융세무 안내체계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는 의료 접근성과 건강관리의 현실이다. 앞서 소개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해외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이나 고령자 복지시설이 일상화되어 있고 추치의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반면 한국에서는 병원 이용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그만큼 비용 부담이 크며 체계적 건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귀국 초기의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 문제는 상당수 귀국자들에게 혼란과 부담을 준다. 해외에서 장기간 머무르던 이들은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많고 다시 가입하려면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상당히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 은퇴자임에도 불구하고 환산 자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면 매달 수십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곧 병원 이용을 미루게 하고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게 만들며 장기적으로는 더 큰 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또한 국내의 요양시설이나 재활센터 등 노인 전문기관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아 대기 기간이 길고 비용 또한 자비 부담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환경에서 귀국자는 몸이 아프다는 사실보다 치료받기 어려운 구조에 더 큰 절망을 느끼게 된다. 셋째는 사회적 고립과 정체성의 문제다. 해외에서 살아온 시간은 단순히 거주지를 바꾼 경험이 아니라 언어, 문화, 사고방식 전반을 바꾼 삶의 축적이다. 그런데 귀국과 동시에 이 모든 배경이 국내의 일상과 충돌하게 된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속도 중심적이며 타인의 삶에 무관심한 구조로 움직이고 있고 특히 고령자에게는 무능 혹은 부담이라는 시선이 따라붙기 쉬운 환경이다. 귀국자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소외를 경험하거나 가족 내에서 역할을 찾지 못하면 이는 곧 정체성 상실로 이어진다. 나이가 많다고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기 때문에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귀국자는 이전에 누렸던 존엄과 독립성을 잃게 된다. 사회적 관계의 단절은 심리적 불안과 우울감으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신체 건강의 악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실제로 귀국 후 몇 년 내에 우울증을 겪거나 다시 해외로 나가려는 시도를 하는 고령 귀국자가 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다. 이는 곧 귀국이 실패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맞이한 실패로 귀결된다는 현실을 방증한다. 이처럼 경제적, 건강적, 사회적 측면 모두에서 귀국자들이 겪는 위기는 예측 가능하고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이를 귀국자의 개인적 실수나 준비 부족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실제로 필요한 것은 보다 체계적인 귀국자 맞춤형 정착 지원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귀국 희망자에게 현지 연금과 한국 내 생활비 구조를 비교 분석해주는 상담 서비스, 건강보험 전환과 관련된 전담 창구, 그리고 주거와 요양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등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정서적 측면에서는 귀국자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사회적 고립을 막고 지역 사회 내에서 귀국자에게 의미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기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귀국자가 가진 외국어 능력이나 글로벌 경험을 지역 아동센터나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도록 연계한다면 이들에게도 삶의 목적이 생기고
사회는 그만큼 다양성을 수용하는 여유를 가지게 된다. 결국 은퇴 후 귀국은 국가 차원의 정책 설계 없이는 점점 더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다. 단순히 돌아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돌아와도 괜찮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과제다. 이제는 귀국 이후의 생존이 아닌 귀국 이후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가능하려면 개인이 아닌 사회가 먼저 변해야 한다. 귀국자는 과거의 시민이 아닌 현재의 시민으로 다시 맞이되어야 하고, 그들의 생의 마지막 전환이 고통이 아닌 존엄과 연결될 수 있도록 사회는 귀를 기울이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이 진정으로 돌아왔다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지금 그 질문에 답할 때다.